대한민국 서울. 프랑스인 여성이 어느 한 공원에서 어떤 한국 아저씨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 아저씨는 누가 봐도 특이한 행동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행동과 모습을 했길래 프랑스 여성이 놀랐을까요? 오늘 사연은 프랑스인 여성인 카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밀입니다. 프랑스에서 자란 저는 시골 하늘의 푸른색과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의 하얀색 등 파란색과 흰색으로만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 너머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레이더망에서 스쳐 지나가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시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 K-팝과 화려한 네온사인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아시아는 다소 낙후된 곳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 먼 나라였고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나 단순한 제한된 정보로 접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저에게 한국은 제가 듣거나 읽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해서만 알았습니다. 그저 중국 옆에 있는 분단 국가? 그 정도만으로요. 솔직히 저 말고도 프랑스인 대부분은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이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스크롤하던 중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테디베어 패턴의 스웨터를 뜨고 있는 동영상 썸네일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했습니다. 북적거리는 시장, 고즈넉한 사찰, 눈 덮인 산에서 모래사장에 이르는 광활한 풍경 등 한국의 일상을 몽타주처럼 담아낸 영상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맛있어 보이는 삼겹살과 다양한 요리의 선명한 색감, 그리고 제가 느껴보지 못한 매운 음식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영상이 진행되면서 저는 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테디베어 스웨터를 입은 남자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왜 여름에 뜨개질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전 계속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덕분에 세상은 말 그대로 제 손끝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에 빠져들면서 마치 디지털 포털이 열리면서 저를 한국의 중심부로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단편적인 뉴스나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에 대한 것만이었지만 이건 한국의 실제 일상을 들여다보는 창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유튜브나 SNS가 갇혀있는 통제된 세상을 깨워주는데 한 몫을 해준다고 봅니다. 영상에는 지글지글 꼬치구이부터 맛있어 보이는 회오리 감자, 다채로운 음식을 파는 상인들이 북적이는 재래시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영상도 있었고 목조 건축물이 지난 수백 년의 세월을 조용히 증언하는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웃고 있는 학생들, 공원을 산책하는 노부부, 관객을 사로잡는 거리 공연자 등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정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매료시킨 것은 비주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음악, 대화소리, 웃음소리, 삶의 소리 등 모든 것이 이국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소리들도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답니다. 또 프랑스에는 없는 맛있어 보이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 영상도요. 재료를 다루는 방식, 뜨거운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끓는 음식을 맛본 사람들의 반응 등 시각과 청각의 교향곡이었죠. 그 와중에도 테디베어 스웨터를 입은 수수께끼의 남자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번화한 거리를 배경으로, 때로는 한적한 공원에서 항상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왜 여름에 이런 독특한 복장을 입고 있을까요? 그날 밤 마침내 공책을 닫으면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과 연결되는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 흥분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직접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창을 통해 살짝 엿볼 수는 있었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서 문화와 음식, 이야기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잠들기 전 꿈속에서는 한국의 생생한 이미지와 테디베어 스웨터를 입은 신비한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을 했고 인천공항은 제가 살던 프랑스 시골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거대하고 깨끗하고 정말 신기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맛집 투어.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번잡한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식당에 앉았을 때 수많은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배추를 발효시켜 만든 얼큰한 찌개인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반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반찬이 담긴 작은 그릇이 수십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절인 야채부터 생선튀김, 매콤한 문어 샐러드까지 오감의 향연이었어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새로운 맛과 식감이 느껴졌어요. 요리의 매운맛은 단무지의 은은한 단맛과 시금치 무침의 흙내음과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요리의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경험, 식탁에서 고기를 굽는 전통, 매콤한 소스를 한 덩어리 얹어 상추 잎에 싸먹는 행위가 진짜 제가 느끼고 싶었던 바로 그것이었죠. 이런 게 진짜 한국적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서울의 에너지에 휩싸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아름답게 조율된 모습이었죠. 저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며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시간을 잘 지키고 깨끗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서울의 현대건축물과 유적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이 우뚝 서 있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빠른 발전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구석구석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나 양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독특한 테마의 카페부터 패션부터 전자제품까지 모든 것을 판매하는 번화한 시장까지 서울은 끝없는 발견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즐거움 속에서도 저는 소중한 공책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공책은 제 다지자 일기장이자 가이드였습니다. 공책을 찾기 위해 제 발자취를 되짚어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공책은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스케치하고 집에서 레시피를 낙서하고 낯선 사람들과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겨 있었죠. 여러모로 제 여행과 추억 그리고 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본 모든 카페, 공원, 상점을 방문하면서 제 발자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공책 사진을 보여주며 알아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공책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고 거의 포기해갈 때쯤 어느 날 오후 도시의 한적한 곳을 둘러보기로 결심한 저는 한적한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놀고 커플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에 빠져 있거나 단순히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분주한 도심에서 벗어난 서울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이끌려 공원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꽃이 만발한 벚나무 그늘 아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며 뜨개질을 하는 동안 그의 무릎 위에는 디자인이 틀림없는 테디베어 스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싶었죠. 저를 한국 여행으로 이끈 수수께끼 같은 영상 속 남자가 바로 제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고 자갈길의 발자국 소리가 바스락 거리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역기를 통해서 대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비디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외국분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는 저를 많이 알아본답니다. 특히 이 스웨터 때문에 알아보시는 게 당연하기도 하죠.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움, 미식의 즐거움, 복잡한 문화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씨는 스웨터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 지연이는 꿈과 열망으로 가득 찬 발랄한 아이였습니다. 테디베어를 좋아해 온갖 모양과 크기의 곰인형을 모았습니다. 10살 생일에 테디베어 스웨터를 선물해줬고 스웨터를 받자마자 며칠 후에 바로 지연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알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암울한 순간에 그는 지연이에 대한 기억을 하기 위해 그는 테디베어 스웨터를 입는 것입니다. 그 테디베어 스웨터를 입음으로써 그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스웨터를 입고 다니며 기쁨과 슬픔 지연에 대한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뜨개질을 시작한 그는 한 땀 한 땀 스웨터를 다시 만들기로 결심하고 지연에 대한 사랑과 추억을 스웨터 한 땀 한 땀에 담았습니다. 특히 여름에 이 스웨터를 입는 것은 지연의 존재를 느끼는 방법이자 두 사람이 나눈 추억을 떠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비극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상실과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의 변치 않는 본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테디베어 스웨터 아저씨의 이야기가 그 증거였죠. 헤어질 때 테디베어 스웨터는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자 짧은 생을 마감한 한 생명에 대한 헌사이자 시공간을 초월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동하는 에너지와 평온한 순간이 공존하는 서울의 리듬은 제 감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공책의 부재는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수첩은 단순히 페이지를 재본한 것이 아니라 기억과 생각, 사색의 저장고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소중한 인연도 만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저는 아직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 공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했지만 테디베어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카밀, 깜짝 선물이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서둘러 저희가 만났던 공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어요. 제 공책이었어요. 테디베어 아저씨 손에. 그는 오래된 서점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제 이름과 그림을 보고는 제 거라는 걸 아셨나 봐요. 믿어지세요? 제가 같이 만나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그림이나 글씨 같은 거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알아채셨던 것 같아요. 테디베어 아저씨는 제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쩌면 이 노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인연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가방에 제 수첩을 넣고 테디베어 아저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울을 탐험했습니다. 오래된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북적이는 시장에서 쇼핑을 하고 밤이 되자 아늑한 식당에서 맛있는 한식을 먹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단순히 과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멋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상의 놀라움이 주는 마법에 관한 것이죠. 인생은 참 재미있죠. 테디베어 스웨터는 우리 우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저씨는 저에게 자신이 정성스럽게 짠 비슷한 스웨터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스웨터는 제가 평생 간직할 한국에 관한 추억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아래를 바라보며 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추억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디베어 아저씨가 보여준 한국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